안녕하세요.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황대근 소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뤄볼 기사의 주제는 바로 투자용 부동산에 관련된 감가상각 혜택입니다. 자, 세금 신고할 시기도 다가오고 해서 제가 감가상각에 관한 기사를 하나 더 채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자, 그럼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상에 보시면은 현재 저희가 다뤄볼 기사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먼저 퀘스천 파트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앤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자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번을 한번 보시면은 질문자가 오프 더 플랜 아파트 구매를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집을 파는 일대 주인은 건설사가 아니라 몇 년 전에 이제 건설사로부터 집을 구매한 부부고, 그리고 이들이 세트를 못하게 되어서 이제 팔게 됐는데 지금 이제 질문자가 이 아파트를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질문자가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에 depreciation,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감가상각에서 plan and equipment 파트가 세금 클레임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감가상각의 원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사의 답변자는 타이론 하이드로, 이 사람은 이제 디프리시에이션 리포트 회사인 워싱턴 브라운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예요. 현재 호주에서는 꽤나 이제 공신력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기사 스크립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단을 보시면은 먼저 답을 줘요.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가능하다라고 답을 줍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자, as part of the, 이 부분부터 보시면은 새로운 법은 2017년 5월 9일에 발표가 되었으며, 이전에 사용된 자산인 경우에는 previously used라는 문구 보이시죠? 구매하는 부동산이 전 주인에 의해서 이전에 렌트비가 들어오던 부동산인 경우에 plan and equipment assets, 더 이상 세금 혜택의 클레임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부동산 마켓에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조금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논캐시 인센티브라고 하는 현금 자산이 아닌 그런 자산들이 갖는 혜택을 제한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말을 하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집이 있는데 현재 주인이 렌트를 줘오면서 렌트 수익이 났던 집을 내가 이번에 산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세금 혜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을 구매하게 된다라면 더 이상 플랜트와 이큐먼트 파트는 세금 클레임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이 더 이상 안 된다는 플랜트와 이큐먼트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바로 오븐, 에어컨, 그리고 식기세척기와 같은 어플리언스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3번 문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단을 내려가서 보시면은 타이론이 이 법의 원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이 새로운 법이라는 건 2017년 5월 9일 7시 30분 이후에 집을 구매하신 분에 대해서만 새롭게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017년 5월 9일 오후 7시 30분 이전에 집을 구매하신 분이라면 세컨핸드의 부동산을 구매하셨더라도 위에 오븐, 식기세척기, 에어컨 등은 세금 클레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기사에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실제 세금 혜택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데, 그래서 2017년 7월 1일 이전에 또 렌트를 줘야 이 부분에 플랜트와 이큐먼트 세금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복잡하게 만들어둔 바뀐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4번 문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단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자세하게 답변자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의 경우에는 건설사가 아닌 두 번째 주인으로부터 오프 더 플랜을 구매를 하지만 전 주인 경우에는 집 내부에 있는 식기세척기, 오븐 등과 같은
플래닝 이큐먼트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세차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새 걸로 브랜뉴로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이 집을 구매하더라도 네거티브 기어인 경우 감가상각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문단이 중요한데요. 이 법은 residential property 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때 거주라고 하는 단어는 거주, 투자용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의 부동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커머셜 리테일 같은 부동산은 이 새로운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커머셜이라고 하면은 오피스, 그리고 이제 웨어하우스, 그리고 리테일이면 레스토랑과 같은 부동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로 등록된 부동산 경우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보시는 것처럼, 자, 화면상에 여기 리스트가 있죠. 예, corporate tax entities, 뭐 superannuation plans 같은 이런 걸로 등록이 된 부동산들은 이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6번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단에서 말하기를 이 새로운 법은 플랜트와 이큐먼트를 법에서 건드린 것이고 빌딩 얼로넌스 이 부분은 전혀 모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 얼로넌스라고 하는 것은 브릭 그리고 콘크리트처럼 집을 짓는 데 들어간 이제 건설 자재들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감가상각을 주제로 다룬 영상을 위에 링크로 남겨줄 테니까 한번 다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 7번 문단을 보시면은 이 감가상각이라는 혜택은 1987년 이후에 지어진 집들에 대해서만 혜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비록 플랜트하고 이큐먼트 혜택을 못 받게 된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이라도 빌딩 얼러넌스가 여전히 가능하니까 그 혜택을 빠뜨리지 말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 빌딩 얼러넌스 경우에는 집 짓는데 보통 이제 85%에서 90%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보시면은 need to know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쓴이가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그 요약을 해둔 부분인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새로운 법은 세컨 핸드에 해당이 되며 오브 더 플랜이 아니라 현재 이제 지어진 집을 렌트를 줄 목적으로 산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브 더 플랜 부동산을 구매를 했는데 전 주인이 쓰지 않은 경우에는 새 것으로 브랜뉴로 분류가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적어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빌딩 얼러넌스, 여전히 감가상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혜택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감가상각 혜택이라는 것이 2017년 5월 9일에 발표가 되고 회계연도는 2017년 회계연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정말 복잡하게 뭐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시고 나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은 현재 내 세금을 담당해 주시는 회계사님과 꼭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좀 혼동이 되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그 원리만 알고 회계사님과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야기할 수준만 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금 신고하는 달이 이제 되었잖아요. 7월달.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이제 뭐 누락하는 부분이 없으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하기,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예. 그럼 이상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황대근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